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저도 보험 관리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대신해 줄 수 없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고민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내 삶에 든든한 힘이 되는 보험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상해 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보험의 기본이 되는 기둥을 든든히 만들어 보시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2020년 여러분들의 보험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맞춤 설계하는 방법, 제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강진욱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정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똑똑한 보험. 보험 왜 가입하세요? 네, 내가 힘들 때 보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생기는 뇌경색 또는 전립선암 또는 유방암. 자, 이런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사실은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출혈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살짝 막혀서 어지럽거나 해서 병원에 갔는데 경색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장을 받는 돈을 내가 보험을 넣었는데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이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유방암을 진단을 받아서 얼마나 낭패를 보셨겠어요. 그런데도 보험금은 나는 뭐 100% 받을 줄 알았더니 10%, 20%밖에 안 주니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건데 제대로 보장을 받는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자, 이거는 시청자님들의 질문을 기초로 했습니다. 자, 먼저 잘 가입하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맨 위에 있는 거가 사망 원인을 보면 역시 암이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뇌 쪽이었는데 뇌보다 요즘은 심장 쪽의 질환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 폐렴이 좀 많이 늘었지만 심장 질환에 대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자, 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긴 5명 중에 1명, 10명 중에 4명이 남자분들 암 진단을 받게 되고요. 여자분들은 33.3. 이렇게 굉장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사실은 암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보시면 5년 이상 생존율을 보시면 전체 평균의 70%가 5년 이상, 즉 암은 걸리지만 10명 중에서 7명은 다 완치가 되더라는 거죠. 자, 전립선암은 94%고요. 유방암도 93%.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을 우리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 거죠. 위암도 76%, 대장암도 75%, 간암은 좀 낮네요. 35%, 폐암도 30% 정도. 췌장암은 완치율이 낮아요. 한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조기에 하심으로 해서 자주 하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희망만 있는 거가 있느냐 보니까 생각보다 재발률도 많다는 거죠. 즉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내가 걸려서 완치가 됐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은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또 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위암의 재발률이 55%고요. 대장암도 50%예요. 폐암도 50%고요. 유방암은 15%, 자궁도 20%.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재발이 굉장히 많고요. 1년 정도 재발이 있고 5년이 지났다고 해도 18%. 약 20% 정도에는 재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재발에는 같은 부위 재발도 있지만 전이 되거나 새로운 암이 발생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유병장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전 국민에서 37% 정도가 만성 질환자 그리고 그분들이 전 우리 그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42%의 의료보험 돈, 그러니까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병장수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 제가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 9세 이하거든요. 이 표가 2018년도에 1인당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개수를 평가를 냈는데 9세 이하도 6개고요. 자, 오히려 지금 30대까지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나서 40대 이후 넘어가면서 평균 70세 넘어가면 8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빨리 가입하세요. 빨리 가입하세요. 왜 빨리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망 원인의 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돈이 이거는 비용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암 발병률이 51세고요. 심근경색도 53세고 뇌출혈도 50대예요. 이 50대가 이제는 모든 큰 질병의 발병 직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거예요. 50대. 50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후반. 보시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1인당 우리가 총 지출하는 비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이 한 11만 원 정도 된다고 10만 원이라고 하면 요 10만 원 이하로 다 떨어져요. 그런데 50이 넘어서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든요. 회사예요. 그러면 자, 50대, 40대 후반에 되면 이제는 내가 암 진단비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50대이신 분이 암 진단비를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25,000원 넘거든요. 그럼 25,000원이라 두 개를 계산했을 때 5만 원 냈다고 2천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월 5만 원씩 1년이면 60만 원 넣거든요. 자, 2년 넣었어요. 120만 원 넣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얼마를 낸 거죠?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낸 거는 160만 원밖에 안 냈어요. 자, 얼마나 큰 돈을 내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가 넘어가면 40대 후반이 되면 특히 아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자, 4명이잖아요. 10명에 4명이다 보니까 40% 육박해서 암보험료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저도 손이 떨릴 정도로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젊을 때 이쪽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그 홀딩되는 즉 내가 보험을 받고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반면에 여기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일찍 가입할수록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암 재발률 어마무시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암 재발하는 거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험에도 대비책이 있어요. 그게 재진단암이에요. 얘는 100세까지 종신까지 무한 리필이 돼요. 언제? 첫 암은 안 줘요. 재진단암은 첫 번째 암에는 안 줘요. 이때는 우리가 일반암이라고 하죠. 암보험 가입하신 일반암에서 받으시고 또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년 또는 2년을 주기로 해서 그 뒤에 자, 암이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무한 반복, 무한 리필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재진단암의 중요한 점은 저는 잔여암이에요. 왜냐하면 암의 완치 기간이 4에서 5년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통 4에서 5년이고요. 제가 샘플링한 게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재진단암 1,000만 원,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이건 말기암이죠. 말기암으로 내가 호스피스 병동을 가서 하루만 입원해도 3천만 원이 나와. 하루만 입원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2년 주기 재진단암과 1년 주기 재진단암이 얼마만큼 차이지나. 제가 첫 번째 암 대장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네, 일반암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2년에 한 번 1,000만 원 받았고요. 또 여기서 2년에 한 번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말기암으로 받지만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합이 5천이거든요. 근데 1년 주기로 받았을 때 3천만 원 받고 계속 1,000만 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완치가 안 됐으면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여기서도 1,000만 원 받고 플러스 말기 호스피스 병동 가셨으니까 3천만 원을 받으시니까 1억 1천이 되는 거죠. 여기는 거의 같은 돈을 가입했어도 5천을 받을 수 있고 여기는 1억 1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진단암은 저는 이 무한 리필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대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40대는 너무 비싸요. 특히 어린이 보험, 30대 자녀 보험에 이 재진단암은 필수 보장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체크하실 게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낭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소외감이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설명을 합니다. 암 전체 나 5,001호. 그런데 소외감 같은 경우 별도로 빠져 있어요. 여기서 자궁암, 남자분들은 대표적인 전립선암, 여자들은 유방암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죠. 자, 내가 가입한 보험이 1억이에요. 이분은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진단돼서 이분은 4천만 원밖에 못 받은 거죠. 6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내가 조금만 체크했으면 1억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했다면 난 1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냥 암보험 얼마예요? 그냥 그래요? 5천이에요? 1억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온 증권 또는 가입 설계서의 그 작은 글씨를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당뇨, 고혈압 또는 단순한 질병이나 상해로 해서 내가 병원을 많이 가는 게 있어요. 병원을 많이 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이 있어서 실손보험을 많이 가셔도 이게 유병자가 돼요. 약을 먹지 않아도 경우에서는 유병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약을 드시거나 치료력이나 또는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당신들이 아파보셨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굉장히 야박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병자 보험에 문은 열렸는데 작년하고 올해 바뀐 거가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유병자에 대한 한도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내가 약을 먹어서 좀 소심해서 보험 가입을 못 하셨거나 또는 3년 전에 더 불리했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요번에 한번 조정 좀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일 무서운 암을 한번 볼게요. 이게 유병자 암도 325 조건이죠. 3개월 이내 새로운 진단,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없으면 모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5년 이내 협심증, 뇌졸중 이런 거 없으면 표준체암, 저렴한 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보험사 한 군데서 제가 그냥 간편한 얘기로 묻지마 암보험인데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즉 당뇨, 혈압 이런 사소하게 좀 많이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도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이분들은 암보험을 표준체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50대 넘으신 분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표준체로 25,000원을 하거든요. 암보험 1,000만 원 이걸로 가입하시면 15,000원 정도?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럴 때 판매하고 있을 때 암보험 혹시 부족하다 하셨던 분들은 요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질문 받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이 7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심장 판막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까 이분은 보험을 하나도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심장 판막이니까 뭐죠?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약간의 공포같이 느끼고 계셔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열심히 먹고서 현재 굉장히 좋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수술한 이력이 생긴 거죠. 이력이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5, 이 조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 입원 수술 없고요. 2년 이내에 질병 수술 후 입원 수술 없고 5년 이내에 암이 없으시면 유병자 모든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보험사는 암이 아니라 여기에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들어가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한 보험사를 넣었는데 난 빠꾸 맞았네. 그러니까 퇴짜 맞았다. 그래서 나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보험사를 저희들을 이용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 325 조건으로만 보험이 가입이 됐었는데 요즘은 유병자가 우리가 이거 3일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 없으시고요.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어도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조금 부족한 건 뇌혈관도 되고 수술비도 돼요. 다만 이 325보다는 한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가입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거. 5년 이내에 암 하나만 보는 것도 있어요. 5년 이내에 암만 없으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사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든 보험사가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 보험사는 없고 어느 보험사는 있고. 자, 이 보험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고객님이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이 전부 다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저희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유병자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어요. 물론 325보다 이런 것들은 조건을 안 보는 대신에 한도가 좀 적거나 또는 보험료가 살짝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 상태를 활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유병자인데 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입할 수 있어? 예,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 보시면 뇌혈관 질환에는 정말 후유증,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서부터 100% 보장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병자분은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입할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유병자 3대 진단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동감합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위험 대비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있어요. 저는 수술비 플랜을 제안할게요. 수술비는 무한반복이에요. 자, 진단비는 어떻게 되죠? 한 번밖에 안 줘요. 뇌혈관 진단, 암 진단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죠. 제가 무한반복 나왔던 거 하나 또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재진단암. 그다음에 수술비가 있어요. 수술비에는 질병 수술비가 많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되고요. 상해 수술비는 150만 원까지도 돼요. 또 종수술비라고 그래서 1에서 5종 수술비가 1종, 2종 해갖고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8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 수술비로 8천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 지급이 된다니까 암 진단금 8천,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금 8천을 가입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단비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수술비로 가입하실 수 있고 여기 특히 저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도 굉장히 유병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심장 수술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2천 되고요. 5대 기관 아시죠? 심장, 그다음에 뇌, 심장, 그다음에 간, 폐, 신장 이렇게도 관여 수술비 4천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여기 100일대 수술비라고 그래서 다양하게 1,000만 원서부터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수술비를 보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과거에는 췌장 이런 수술 안 나왔어요. 파킨슨 수술비 잘 안 나왔고요. 폐혈증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요즘
이거 다 수술비 뭐 500만 원에서 뭐 700만 원, 많게는 만약에 보험사를 쪼개시면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췌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혜택이 없었어요. 이 옛날 16대 질병, 13대 질병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척추 질환이야. 디스크, 척추 변형 이런 것들 거의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는 경우 식도 질환,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알고 계시는 고객님이 그 식도가 약간 느슨해져서 그거를 쪼이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어요. 이런 수술을 할 때도 다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보장, 수술을 했는데 다 뭔가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제가 많은 보험사는 101가지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실제 진단비보다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반복 지급이 있다고 되니까 반복. 다양하게 내가 어떤 저렴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수술비를 강력 추천합니다. 아까 제가 심장 수술 얘기했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옛날에는 급성심근경색 이거는 정말 심장마비만 와야 돼요. 심장마비. 근데 심장마비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허혈성은 우리가 주로 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게 심장질환이죠. 여긴 그래서 부정맥이나 심부전증까지 포함되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수술비 쪽에서는 더 허혈성 질환보다 많은 류마티스열 심장수술,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물론 이런 수술, 그다음에 심장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장에 관련된 모든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심장질환인데 이게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질문을 드렸던 심장 수술을 하셨던 분도 이거를 가입하시면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병자가 요즘은 할증 플랜이라고 그래서 유병자인데 내가 암이 있어요. 암만 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또는 내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럼 암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고혈압, 고지혈, 척추, 이런 당뇨 플랜 이렇게 해서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보험료를 내고요. 나한테 그 취약하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하고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에는 할증이 안 붙는데 예, 고혈압 되신 분은 뇌혈관에, 척추 질환은 그 척추 쪽에, 그다음에 당뇨이신 분은 혈관 질환에 할증이 붙어서 되는데 이게 약봉투 심사 또는 전화 심사, 의사의 간편된 소견서, 질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또는 유리하게 내가 유병자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병자 플랜이 많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일찍 가입하시면 조금 더 많이 가입하실 수 있는 반면에 뒤로 갈수록 조건이 불리할수록 한도가 좀 적어져요. 자,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왔죠. 그런데 27세 자녀를 둔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린이 보험을 해요? 어린이 보험. 27세가 어린이 아닌데 어른 보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좋습니다. 제가 어린이 보험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좋으냐면 보험료도 물론 싸겠지만 어린이 보험엔 한도가 너무 좋아요. 어린이 보험만 설계하다가 어른들 보험, 특히 이제 40대 후반의 분의 설계를 하다 보면 막 속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나는 더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암진단비 1억 가입할 수 있는데 성인보험 한 6천 정도 되고요. 유사암 2천에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표적인 거 뇌혈관 여기 5천 들어가고요. 허혈성도 5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죠? 예. 자, 31세가 됐어요. 제가 어린이 보험 몇 세부터 된다? 30세까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31세 1살 차인데 여기는 5천, 4천이 가입이 되는데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뇌혈관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혈관 질환. 그래서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1,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는 거죠.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어요. 또 하나 질병후유장애 5천 들어가는데 2천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보험 요 보장들이거든요.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방송을 많이 보이는 시청자님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딱 1살만 넘어가도 31살만 돼도 이게 이렇게 한도가 팍 줄어버린다는 거죠. 또 있죠. 네, 납입면제예요. 납입면제가 일반암은 여기 보시면 유사암,
갑상선암만 들어도 경계성 종양만 해도 내가 납입 면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보험료 안 내고 100살까지 공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사암 안 되죠. 자, 여기는 30세고요. 여기는 31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1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갑상선암 걸려갖고 납입 면제 됐는데 여기는 안 되고 있죠. 여기는 뇌혈관 걸렸어요. 뇌졸중밖에 안 돼요.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는 급성 심근경색인데 말기 뭐 폐부질환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 말기는 거의 이제 안 드는 관계니까 이게 없다 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는 후유장애가 50%라면 여기는 80% 이상. 그다음에 여기 면책 기간 없어요. 1년만 지나면 다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린이 보험이 25세였는데 보통 근데 지금은 3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게 100세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지금 자녀분들이 아직 만으로 그러니까 31살도 그러니까 보험 나이가 안 넘어가는 딱 가이드라인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30세 이전에는 자녀들은 서둘러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신없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다양한 그 방송사에서 다양한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상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는 TM에서 콜로 전화가 와요. 이런 요즘 새로 나온 좋은 거 나왔어요. 그런 거를 듣고 하나하나 가입하시다 보면 정말 저는 개수가 11개가 넘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가입했는데 11개에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뇌출혈 가입이 돼 있었고요. 대부분이 다 암에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그렇게 내고 있는데 정말 뇌경색이 왔는데 하나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를 제가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고 가입한 보험증권을 전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뺄 건 빼고 또 좋은 건 살리고 그리고 부족한 건 채워서 저희들이 살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장을 내가 많이 넣고는 싶지만 중요한 건 보험은 끝까지 가야지 돼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가 지금 보장 좋다고 40만 원, 50만 원짜리 가입해놓고 내가 5년 만에 내가 이거 손들어 버리면 누가 좋은 일이죠? 보험회사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가입하실 수 있는 것, 뭐 20이든 30이든 내가 넣을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해지면 그거 부분 범위 내에서 보장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보험 잘 들어놓으셨으면 건강검진 자주 하세요. 정말 조기에 발견되면 건강 다 크게 큰 돈 안 들어가고요. 큰 위험 없이 다 보장, 치료되시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자, 유병자 이제 걱정 없습니다. 준비하시면 가능하고요. 가성비 좋고 무한복되는 재진단이나 수술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보험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강조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제가 모자랄 정도이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똑똑한 보험 만드는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딱 기대 수명까지만 살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 질환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유병자라면 보험은 정말 절실한데 보험 가입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은 건강하신 분들도 그리고 유병자분들은 물론이고요. 만 30세 이하의 젊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조금은 있으신 분들까지 맞춤 플랜을 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수술비를 활용하면 더욱더 저렴한 구성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신 강진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중에서요. 또 이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는지 보장 한도에도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방송할 때는 가장 유리한 케이스였어요. 즉 20세 이전에는 아까 5천, 뭐 1억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20세가 넘으면 25세 이전에는 또 한 3천으로 줄어요. 25세가 넘어가면 한 2천이 된다든지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유리하고요. 제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정말 어릴 때 이 20세 이전에 5천 가입하면서 깜짝 놀래요. 5천 보험료가 40대 이후에 1,000만 원 보험료보다도 저렴해요. 그래서 나이도 조금 같은 어린이 보험에서도 조금 일찍 서둘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 3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지만 또 이 안에서도 20세를 기준으로 그 아래 분들은요. 특히나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 한도를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20세가 넘으신 분들은 25세를 기준으로 그 전으로도 보장 한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의 보험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병자분들로 넘어가 볼게요. 유병자분들도요. 뭐 이 수술을 하셔서 유병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당뇨약을 드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그런 유병자분들은 가입에 그 조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일 좋은 케이스가 유병자 약 드시는 분 중에 제일 좋은 분이 뇌혈관 약이에요. 혈압약은 사실은 약만 잘 드시면 혈압이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 분은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유리해요. 아까 제가 할증 플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당뇨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합병증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당뇨는 조금 위험하니까 당뇨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저는 그 보험을 미리미리 점검하신 당뇨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의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뇨가 특히 불리하다고 하니까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병자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보장 한도도 열려있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강의 보시면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좀 궁금해서 살피고 싶으시거나 이 재발에 대해서 암의 재발에 대비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유병자인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다양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 문자 연락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물론이고 새로 가입할 보험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이광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요 꾸준히 보험 방송을 진행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네. 보험 용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네, 맞아요.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오늘 네. 상해보험이 주제인데 또 네. 상해보험 하면은 자주
들어봤는데 이게 뭐 생명보험사에서는 다르게 부르는 것 같고 네. 또 손해보험사에도 따로 있잖아요. 네. 오늘 좀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쵸. 네. 잘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상해보험에 대해서 아마 정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외부로 충격을 받고 뭐 다친 경우 보통 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상황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상해일까? 정말 이게 다친 걸까라고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째로 상해보험은요, 사망과 휴유장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예. 뭐 의료비, 뭐 이 실손에서 나가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골절 진단이라든지 뭐 상해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상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상해라는 그 언어 자체가요. 보통 이제 손해보험에서 많이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언어인데 예. 이 이제 그 우리 단어 자체가 생명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보험이 아예 없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부르나요? 네, 재해라고 하죠. 네. 그때 그 재해보험이 네,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은 같지만 예. 그 안에 뭔가 보장하는 내용 자체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오늘 좀 네. 안내를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상해보험 지급 요건 우리가 이제 약관에 표기가 돼 있는 게 보통 상해 사망, 뭐 휴유장애, 의료비. 제가 이제 상해라고 지금 칭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예. 예,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상해라고 표기를 할게요. 네, 의료비, 그다음에 기타 뭐 소득 보상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0% 휴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예. 생활비를 주는 이제 소득 보상이라고 해요. 뭐 80% 이상이라든지,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생계비 이렇게 이제 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장 큰 원이 이제 일반 사망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일반 사망은 손해보험이 있지 않겠죠. 예. 네,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하고 상해 사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보통 일반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사라고 하죠. 이제 주무시다 돌아가시던지. 생명보험사의 뭐 종신보험 네, 같은 거 생각하면 그렇죠. 되나요? 네, 근데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요. 정기보험이라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제 내가 20년만 보장받겠다. 뭐 70세까지만 보장받겠다. 이런 식으로 정기보험이라고 특약이 있어요. 그런 예. 보험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이제 부담을 먼저 느끼시잖아요. 네, 종신보험은 무조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틀을 바꾸셔서 좀 이제 정기특약이라든지 정기보험으로 가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받으실 수 있고 왜 제가 이제 오늘 생명보험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저도 이제 11년째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든 소비자님들이 이제 뵈면은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이제 저렴하니까 안내를 사실은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보장을 받게 되면 막상 내가 주가 돼서 보장을 받게 되면 생명보험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 저렴하다고 네.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렇죠. 11년이나 좀 지켜보셨으면 보장받는 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보셨겠네요. 굉장히 판례도 많고요. 지급 사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일반 사망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휴유장애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질병 사망과 지금 이제 이렇게 분류표를 해놨잖아요. 재해사망, 상해사망. 우리가 이제 일반 사망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신보험, 그다음에 예.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손해보험 쪽은 질병사망, 상해사망 딱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질병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만기가 종신보험이 아니라요. 정해져 있어요.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90세까지 보장받겠다 하면 손해보험 쪽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네, 또 이제 상해 사망 또 나와 있죠. 일반 상해. 예. 일반 사망은 모든 사망. 내가 뭐 돌연사를 하시든 주무시다 살아가시든 뭐 이제 자살을 하시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사망, 예.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게 일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종신이나 정기특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해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해 사망은요, 제가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해 사망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이제 설명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교통재해, 그다음에 대중교통은요.
그야말로 정말 소극적이에요. 정말 내가 예.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돼요. 버스, 기차, 비행기. 아, 그러니까 네, 자차가 지하철. 아니라 네, 내가 그쵸. 뭐 대중교통을 타다가 어떤 사고가 네. 나서 사망을 하게 됐을 그렇죠. 때요. 그랬을 때만 주는 게 우리 이제 그 대중교통 사망인데 이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사망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예. 네, 상해나 재해를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할 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해 사망, 상해 휴장에는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 쪽이라고 했죠. 얘네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급격, 외래, 우연. 이건 뭐냐면 예.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뭐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외래,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아, 예. 네, 물론 이제 충격이 있어서 뭐 안에 골절도 되고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연한 거, 예측할 수 없는 일. 예, 요게 이제 급격 외래 우연인데요. 손해보험 쪽의 상해는 요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우연하지 않아도 예,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게 꼭 들어가야 된다. 세 가지 충족이고요.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존재하는 특약인데요. 이거는 우발적인 외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이분이 술을 취하셔가지고 엎어져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런 좀 술을 드셨는데, 알쏭달쏭한 그쵸? 그런 술을 사례인 것 드셨는데, 같아요. 예,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예. 뭐 혈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이제 어떻게 났냐면 예.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됐어요. 신기하죠? 예.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 많지는 하셨지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이 코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예. 기도가 폐색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상해로, 그러니까 재해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네. 재해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네. 보장금을 받으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손해보험 쪽에 상해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재해는 급격하지 않아도 돼요. 예. 예, 뭐 이제 돌발 상황이라든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그 사망 사례처럼 그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상해는 상해 사망 휴장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충족이 돼야 돼요. 우연해야 되고 외래적으로, 물론 외래적인 거는 당연히 상해 쪽이니까 충격이 예. 있겠죠. 그러나 이 급격하고 이 그 돌발적인 게 생겨야지만 지급을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양한 사례에서 좀 네. 실랑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궁금증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게 다양합니다. 예. 지금 제가 사례를 아주 조금만 들고 왔지만 여러 가지로 지급 사례도 많고요. 요즘에 왜 코로나19 가장 정말 전 국민, 전 세계가 정말 염려, 걱정이 되고 있는데 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네,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이게 이제 판례가 이제 되고 있는 예. 상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생명보험에서는 제 사망이 나갑니다. 일반 사망은 당연히 나가겠죠. 예. 어떤 사망에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만 손해보험 쪽에는 좀 이게 분쟁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해 사망이요. 예. 굉장히 포괄적이긴 해요. 예, 포괄적으로.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열거주의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뭐가 돼 있냐면 예.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생명보험에서는 코로나로 이제 사망했을 때 재사망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예상하지 않았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외부로부터 충격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충족 조건이 돼요. 그렇죠. 두 네. 가지 조건에 충족이 해당이 되니까 됩니다. 그래서 재해 사망금 받을 네, 수 있는 거고요. 손해보험 쪽인 상해 사망이 나가진 않지만 질병 사망으로는 나가죠. 예, 질병 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에 그 분류표가 있어요. 예. 예, 약관에 이제 의거하는 분류표가 있는데 감염병도 재해 사망에 인정을 해준다.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조항이에요. 외래적인
외래적인 거죠. 맞죠? 그래서 무조건 다쳤다 그래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외래적인 요건에서도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해서 코로나는 생명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으로. 네, 재해사망은요, 굉장히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해 뭐 생명보험도 금방 말씀드렸죠. 상해보험은 포괄적이긴 하나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예.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의 재해나 사망이나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그 재해분류표에 플러스 요 감염병에 대해서 준다라는 열거주의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휴유장애죠. 예. 생명보험에서 휴유장애하고 그다음에 그 손해보험 쪽에 휴유장애를 저 이제 분류를 해드리는데요. 휴유장애를 앓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우리 굉장히 많아요. 50개예요. 네. 50개요? 그런데 예.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90%나 입박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 도표, 재작년 도표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늘었겠죠.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그 40대 주부신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왔죠. 이분은 그 휴유장애 한 10% 해당이 됩니다. 6개월 지나서 그 휴유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10%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요거 이제 상해보험이라고 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생명보험에서 이제 지급하는. 오, 예.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대퇴골의 그 괴사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좋고 하나 좋는 게 뭐냐면, 한 분은 두드레기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인공 그 취한수를 하셔서 지급을 못 받으신 경우고요. 하나는 합병증인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으셔서 그 인공관절 치아수를 받으신 경우에요. 이분은 상해가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예. 두드레기하고는 인과관계가 있어서 지급을 안 해준다. 예, 이거로 인해서 괴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거고, 합병증 내분종은 별개다. 인과관계가 없다 해서 지급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해보험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급을요, 우리가 휴유장애는 프로테이즈를 따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똑같은 부위예요. 안구, 양쪽 안구가 아니라 똑같은 우측에 그러니까 두 번 다 다치신 거예요. 다치셨는데 한 번은 15% 휴장애가 발생을 했고 하나는 5%예요. 그러면 이 중에 큰 금액을 줍니다. 아, 15% 그래서 받겠네요. 한 가지만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좀 넘어갈게요. 네. 네,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금방 수면 중에 사망하셨던 네, 이런 이제 재해 사망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드리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냐면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주무셔도 이게 사임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음주의 사고나 이 불가마에서 발생하는 것은 재해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무시다 돌아간 건데 왜 이 재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연하고 네, 그다음에 외래성이 있다.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다 거의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구토로 인해서 기도사관이 막혔다 그러면 상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판례가 많아서 저희도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 시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네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네. 상해보험 관련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상해 사망이나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하고 구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보통 휴유장애를 한 1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막상 휴유장애를 입으셨을 때 보장을 받으시려면 증권을 열으셨을 때 휴유장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증권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휴유장애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10대부터 뭐 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10대부터 내가 종신토록 내가 사망할 때까지 정말 그 살아있는 동안에 휴유장애를 발생하는 것을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내 증권을 살펴보시고 좀 준비를 하셔서 이게 휴유장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골절돼서 10만 원, 20만 원 지급을 받으실 게 아니라 내 몸에 휴유장애가 남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가지고 평생 생활비를 하고 그다음에 휴유장애에 대한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보험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상해보험의 적용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광희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사망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상해보험이라고 하니까 한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